들어갑니다. 일단 그 청소를 해가지고 302페이지부터 두 문제는 1번, 2번은 뭐 따로 설명드릴 게 없어요. 지금 보시면 1번 물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이죠. 일단 첫 번째 우리 개념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법률과 무엇만을 말하죠? 관습법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말한다.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물권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에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관습법상 물권을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한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 물권은 세 가지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잘 안 나오지만 동산의 양도담보. 요 세 가지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니에요? 물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하는가? 물권이 아닌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권인 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정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를 갖죠. 첫째, 종류가 강제가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이 강제가 됩니다. 따라서 종류와 내용이 강제되기 때문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법의 내용은 대부분 위반하면 안 되는 뭐죠?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1번.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한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맞고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2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조로 할 수 있다. 맞죠? 일단 물권의 객체는 물권이 원칙인데,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저당권은 부동산 물권 외에도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란 물권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맞죠? 4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취득한다. X입니다. 우리 민법은,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만 인정합니다. 5번 지상권은 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임대 담보 설정할 수가 있죠. 2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요거죠. 저당권이라는 물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뭐에도 권리에도 물권이 성립되고요. 그 다음에 질권은 두 가지가 있죠.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질권의 객체도 뭐가 될 수 있죠?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갑은 부동산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혼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택관리 시험에서 혼동 자체가 독립된 문제로 한 문제짜리 출제되지는 않고요. 요것처럼 어떻게 그냥 지문으로 출제가 되는데, 일단 개념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존재하는 경우에 둘 중에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저당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 이게 뭐죠? 혼동이 되고요. 다만 예외가 일종이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호권이라는 권리들은 권리의 성질상 혼동되지 않는다.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한 문제 독립된 문제로 출제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지문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해 두셔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토지의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 있나요? 없죠. 그죠? 따라서 직접 토지의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증후권은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갑소의 토지 전부의 을이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의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입니다. 구분지상권이거든요. 구분지상권이 시험에 나올지는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합니다. 구분지상권을 민법에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 공사입니다. 1980년대 초반에 서울에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땅속이나 공중에다가 토지사용권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뭐죠? 구분지상권이고요. 구분지상권과 관련해 기억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수목은 제외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의 목적, 구분지상권의 목적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 속에 지하철, 역사 들어갈 수 있죠. 건물 들어갈 수 있고 또 철길이나 공작물도 먼저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을 소유할 목적으로 수는 없다는 거죠.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지고요. 두 번째,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자 이외의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땅 주인인데 이 땅 속에다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고 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써 구분지상권이 성립되게 되는데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또 다른 지상권자가 있거나 아니면 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렇게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 4. 갑소유 토지 전부의 을이 이미 뭘 가지고 있어요? 지상권을 가지는 경우 갑은 을의 동의 없이도 병에게 그 지하의 공간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X.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물건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그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을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물건의 소유자 갑이 을에게 처분 권한을 부여했어요. 대리권 준 거죠, 그죠?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근데 이 그지 같은 놈이 일을 제대로 안 해요. 그러면 땅 주인도 여전히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을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갑은 그 물건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일단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해서 소멸시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세 번째 정리할 것은 상대방인데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점유자를 의미하고요.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필요 없고요. 점유자라면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따지지 않는데 조심할 것은 건물, 철거, 청구의 상대방은 건물의 소유자인 간접 점유자에게만 할 수 있고요.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에게는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다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잘 내지는 않는데 첫째, 침탈이 존재해야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몇 년이죠?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고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죠? 제척기간이고요. 출소기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3번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에 걸린다. X.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2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귀책사를 요한다. X. 상대방은 뭐이기만 하면 됩니까? 점유자에게만 하면 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3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X겠죠. 이건 뭐 상식적입니다. 그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물권적 청구권 말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 3번 다시 한번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 4번 소유권을 양도하면 물권적 청구권 말을 여전히 양도인에게 유보시켜 놓을 수 있다. 4번은 뭐죠? X죠. 5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번도 뭐죠? X네. 답이 3번이죠. 그죠?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가 내용으로 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 결과의 제거를 이것도 좀 이상한데
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상한데. 오늘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네. 그죠?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답은 먼저 3번을 하고요.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5번을 좀 설명드릴게요. 5번. 자, 5번은 어떤 문제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면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을 임차인은 당연히 뭐예요? 점유자인데 요 갑에게도 점유권이 인정되고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을의 점유를 불법으로 침탈해서 현재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임대인도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 청구하는 게 가능해요. 조심할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병도 갑도 아닌 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뭐죠? 반환 청구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반환 청구해야 돼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기 때문에 5번 직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 간접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자신에게 침탈물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3번 질문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숙제가 2개나 되네 벌써. 4번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죠.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해야 돼? 물권자여야 한다. 따라서 소유권이 없는 사람은 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3번 임차인이 임차권에 기하여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임대인인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겠죠. 4번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 시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X죠. 자,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청구권자에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물권이 있어야 되죠. 자, 우리 민법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고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등기해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면 여러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아닙니까?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겠죠. 뭐가 되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이해되시죠? 등기를 해야 뭘 갖는다고요? 소유권. 아직 등기를 못 해가지고 등기를 청구하고 있다면 이 사람에게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 물권이 없으므로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뭐가 됩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경우 매도인은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이 있죠. 매수인이 아직 뭘 안 했어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금반원의 원칙이죠. 지가 실컷 팔아놓고 인도해주고 이제 와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됩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이제 1번부터 또 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일단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부동산 물권 변동에 등기를 해야 되느냐 문제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법률 행위가 아닌 다른 사유. 다시 말하면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고요. 몇 가지 부수적인 것은 첫째, 세 번째, 판결이죠. 판결 중에서 이행 판결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요. 형성권에 기한 판결인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기억나시죠? 재단법인 설립행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재단법인 일단 등기 없이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다만 요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뭐죠? 취득시효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바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요 다섯 가지는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수용 재결에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된 경우 그 수용 후 개시일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 이게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수용당한 거는 뺏긴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기 때문에 뭘 안 해도요? 등기를 안 해도 수용 개시일에 바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죠. 신축은 뭐죠? 사실행위입니다. 삽질하고 공구를 치는 거. 따라서 뭐가 아닙니까?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완성되는 순간 바로 신축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그 보존 등기란 때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법원에 의한 부동산 경매입니다. 이것도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등기할 필요가 없는데 언제 소유권을 갖냐면요. 경락대금 완납 시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가져요. 따라서 매각 허가 결정 시에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이 신축한 건물입니다. 갑의 거죠. 갑의 겁니다. 그죠?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습니다. 왜요?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누가 소유권을 갖습니까? 신축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죠? 을이 양수하의 을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경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을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그러면 갑은 등기하지 않고 건물에 관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을에게 뭐죠? 팔았단 말이죠. 그럼 FM은 뭐냐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라고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러봤자 갑에게 뭐가 나와요? 세금만 엄팡지게 나오니까 을에게 직접 보존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모두라는 말은 뭐냐면 앞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이 머리 숫자거든요. 앞대가리.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생략되어 있죠? 중간에. 요거는 어디가 생략되어 있어요?
맨 앞대가리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앞대가리 생략 등기에서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하고요. 모두 생략 등기는 뭐예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뭐처럼요? 중간 생략 등기처럼요. 따라서 을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입니다. 을 앞에 이루어진 보존 등기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5번 부동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매수인의 승소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행 판결이죠. 매매 계약에 의한 승소 판결이잖아요. 무슨 판결입니까?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은 뭘 해야 소유권을 가져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가지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때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것은 뭐죠? 1번이 됩니다. 2016년도 문제는 좀 까다롭게 출제된 편입니다. 2번 신축 건물의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의 신축자는 보존 등기를 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사실행위,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등기 없이도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2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건물이 완성된 이상 그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죠?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니까.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될 수 없다. X입니다. 등기하고 있으면 소유자임을 뭐 받습니까? 추정을 받습니다. 4번 기존 건물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걸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존 건물의 멸시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의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율을 가진다. X입니다. 이게 무효 등기 유형인데 이런 건 유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건물에 등기부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철거하고 또 다시 였어요. 이렇게 B라고. 이랬을 때 기존의 이 등기부를 또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때는 유용,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그 승계 취득자 합의하에 직접 승계 취득자 명의로 한 보존 등기를 뭐라 그랬죠? 모두 생략 등기라고 했고 모두 생략 등기는 유효하므로 효력이 없다. X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갑이 사망하여 그의 X 부동산을 을이 상속받았다. 을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병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받았다. 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갑이 사망을 했다면 을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상속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죠. 계약도 아니고 단독행위도 아니므로 상속받는 순간 갑이 돌아가시는 순간 을은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을이 병과 만나서 뭘 했습니까? 매매 계약을 했죠. FM은 어떻게 해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 것이 FM인데 이래봤자 을에게 뭐가 많이 나와요? 세금이 엄청 나오겠죠. 상속세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수작을 부려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되고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 정도거든요. 1번
갑이 여전히 X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을이 뭐죠? 소유자입니다. 2번. 을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병에게 바로 소유권을 마친 경우 병은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입니다.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합니다. 3번. 을은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갑이 사망한 때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 되죠. 4번. 병은 매매 대금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자신의 명의로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5번. 병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에요. 이게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므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병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3번. 갑이 사망인데 병으로 원래는 하면 안 되죠. 원래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원래는 안 되지만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사망 신고를 안 했어요. 무슨 아시겠어요? 예? 아, 중간생계 다 허위죠. 갑자기 뚱딴생을 해. 모든 중간생계 다 허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만 뭐죠? 등기가 유효하다는 얘기죠. 중간생계 등기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넘기셔가지고 4번입니다. 등기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일단 등기 효력에 대해서는요 추정력이 잘 나와요. 일단 등기라고 있다면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추정이 됩니다. 첫째는 적법한 권리자임을 추정을 받죠. 따라서 적법한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등기 원인이 매매면 매매계약이 유효함도 뭐죠? 추정을 받습니다.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도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등기 명의자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입증할 필요도 없고요. 전 권리자에게도 스스로 뭐 할 필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추정이 깨진다는 말은 깨진다는 말은 등기가 무효라는 말은 아니고요. 깨졌으니까 등기 명의자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 불과한데, 첫째, 사망한 사람, 사망한 사람,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집니다. 아까 방금 질문하신 것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말하는데,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이루어졌어요? 이전 등기가 이루잖아요. 따라서 추정은 깨져요. 그렇지만 등기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이건 또 뭘 말하냐면 모두 생략 등기죠. 을 앞에 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갑이 신축했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가 있는 거죠. 요 등기 유효하고 을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지만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좀 주의하세요. 여기까지만 정리하자고요. 4번. 등기의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되니까.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입증을 못했다 그래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의 증기 절차가 이게 하나 더 있구나.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뭐냐면 하나 더 있네요. 중요한 거. 반증이죠.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그때는 뭐죠? 추정이 깨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을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이 됐어요. 반증이 있는 거죠. 그죠? 반증을 한 거죠. 이때는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3번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묻고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입니다. 4번 멸실 회복 등기에 있어 전 등기에 접수 연월일 등이 각 불명이라고 기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이는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고 처리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않는다. X입니다. 왜냐하면 등기 절차의 적법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되죠.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4번은 X죠. 5번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 등기 명의자는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추정된다는 말은 입증할 필요 없고 제3자에게도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 없다. 전 권리자에게도 추정이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여 인도하고 을이 다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을과 병 모두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나 각 소유권 이전 등을 마치지 않았다. 옳은 것을 찾죠.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중간 생략 등기 문제죠.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 거죠?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중간 생략 등기는 왜 하는 거죠? 세금 안 내려고.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이 바르니까 뭐 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일단은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진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되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근데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원칙 중간자를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게 원칙이죠. 항상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돌입하려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한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부동산을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팔고 또다시 을이 병에게 어떻게 해요? 팔았어요. 근데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요 등기를 우리가 뭐죠?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고, 요 중간 생략 등기는 뭐죠? 유효한 거죠. 어디가 아니라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가 아니라면. 근데 아직 병 앞으로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원칙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병은 을을 대의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갑, 을, 병 전원의 합의, 동의가 존재한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그러면 보시면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X죠. 연소증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죠. 2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가 없더라도 병은 직접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3번 갑을 병 전원의 합의 없이 갑에게 직접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 하면 등기 유효합니다. 그죠? 됐으면 유효한 거죠. 갑은 병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가 됐으면 그냥 뭐죠? 유효한 거죠. 4번 갑을 병 전원이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했더라도 병은 을을 대의하여 갑을 상대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뭐예요? 을을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을이 갑에 대해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갑에게 통지하였다면 그 양도에 관해 병의 동의나 승낙이 없더라도 병은 갑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갑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5번도 뭐죠? X가 됩니다. 6번은 선의취득 문제죠. 선의취득. 안 지우려고 하는데 지워야 되겠네요. 일단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뭐죠? 선의취득입니다. 이러한 선의취득 공신의 원칙은 궁극적으로 왜 인정하는 거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거다. 따라서 선의취득하면 공신의 원칙이, 또 공신의 원칙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문제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갑이 중고 노트북을 노트북을 빌렸다 할게. 빌려가지고 대여해서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병은 중고 노트북을 인도받고 점유를 해서 병의 점유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을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병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뭐죠? 선의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좀 다르죠. 이거 보시면 중고 노트북 판매상인 을이 갑의 노트북을 훔쳤죠. 훔쳐서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 원에 팔고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빌린 카메라가 아니라 훔쳤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도품인 거죠. 일단 도품이라 하더라도 병이 요건을 갖춘다면 중고 노트북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일단 뭐죠? 맞는데 달라지는 것은 뭐죠? 도난당한 날로부터 몇 년 내요? 2년 내에 갑이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의 대상물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는 선의취득자에게 몇 년 내?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이때 반환을 청구할 때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경매 또는 공개, 시장
또는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다면 이때는 대가를 변상해야 비로소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문제에서 요 을은 뭐 하는 사람이죠?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죠. 병은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을의 가게에서 구입했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도품이란 이유로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하려면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니까 뭘 변상해 줘야지만요. 대가를 변상해 주지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란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점유는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해야 되니까. 2번 병이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 사이의 매매가 물론 유효해야 되고요.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 폐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겠죠? 왜요? 을이 갑의 중고 노트북을 훔쳐서 팔아먹었으니까요. 4번 병이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도품이니까요. 3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경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왜냐하면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누구로부터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대가 변상을 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점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점유권부터는 다음 주 하죠. 그죠?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